네,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유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네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 협력이라는 것이 민간 협력과도 저는 유사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학장복지관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 횟수로 한 22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장복지관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 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인데 왜 동네협력, 민간협력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 현실과 복지와 건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굉장히 또 서비스도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해서 또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면 또 독거 노인 인구 비율도 8대 도시 중 또 1위입니다. 1인 가구 비율도 8대 도시 중 3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도 8대 도시 중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비율도 8대 도시 중 2위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공무원이 모든 사각지대를 갖다가 해소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간이 협력하고 동네 협력이 구축돼야지만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돕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전문가 단독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에는 전담 복지사나 간호사나 그리고 행정 또 전문가가, 그리고 민간에는 민간 사회복지사가. 근데 이제는 전문가와 주민이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계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주민이죠. 그래서 주민이 함께 해야 되고 주민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 방향도 이전에는 주민 동원이 많았습니다. 기관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그런데 이제는 현재 지향적인 모델로서는 주민이 활동하는 모델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직접 계획 수립하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제가 여러 군데를 동이나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주민 동원의 시대는 끝이 났긴 했지만 여전히 주민 봉사의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단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봉사도 이미 주어진 틀에 참여하고 반자발적인 참여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주민 활동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된 주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동네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며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교과서로 여겨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라, 보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죠. 지역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사무실 안에서 고민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활동가 선생님이나 또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 역할을 맡은 그런 주무님이나 현장을 자주 바쁜 일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현장에 자주 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해야지만이 우리 민간 협력이라든지 동네 협력도 잘 구축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상황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문헌 검토를 갖다가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동이라면, 예를 들면 학장동이라면 학장동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문헌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장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인구는 어떤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은 충분히 요즘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정보는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동의 지배적인 가치라든지 문화, 전통, 이런 신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헌적인 검토가 다 끝이 났다면 이제 직접 주민을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만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변에 알려져 있는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단체 장님들을 갖다가 만난다든지, 그리고 보건소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런, 또 행정에서 관계하고 있는 단체장님들과 공식적인 인터뷰나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 만나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분회 회장님을 만난다든지 적십자 회장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자생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민 만나기부터 실제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 만나는 데 방법은 비공식적 인터뷰와 공식적 인터뷰가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공식적인 인터뷰는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 언제 어디서 질문을 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준비를 해와서 상세하게 또 이렇게 심도 깊은 또 인터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미리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인터뷰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냥 커피를 한잔 하면서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지역의 불편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병행해서 사용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헌 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어느 단체가 있는지, 또 복지단체는 어떤 게 있는지, 주민자생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또 간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그에 속해 있는 분들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리더를 또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 리더격이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발굴하고 또 양성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슈가 설정이 되고 우리 지역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설정이 된다면 주민을 모임을 갖다가 직접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갖다가 직접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이슈를 갖다가 설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 설정한 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평가해서 그렇게 한 이후에 주민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주민공동체나 주민연대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와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해드렸던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단계를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천천히 시간을 좀 가지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이슈도 설정해보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하고 조직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민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자세로 주민들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과 대면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친절과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이 되겠죠, 그죠? 우선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퉁명스럽다든지 또 너무 권위적인 자세, 그 자세로 주민들을 대했을 때 주민들은 바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단계부터 넘어가지 않으면 주민과의 연대, 그리고 동네 협력은, 구축은 첫 시작부터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다가서야지만이 주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고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야기 자체를 정확하게 듣고 사실을 파악하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주민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주민들은 A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은 B와 C를 해버린다면 다음에 주민들과 소통할 때는 모임이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각기 성장 배경이라든지 성격, 성향 이런 것이 전부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서비스 제공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가 몇 달을 있다가 중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있다가 또 몇 달을 있다가 어떠한 사업 때문에 다시 접근을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동원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관성 있는 마음가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자의 마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든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든지 이러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담당자 차원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이런저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힘이 들거나 또 어려울 수 있으나
일관성 있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을 좀 가급적으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용어에서도 다양하게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사례관리, 케이스 컨퍼런스, 다양한 뭐 그런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 영역도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을 잘 못 알아듣죠.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전문 용어가 많이 섞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용어로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피하고 주민들이 가급적 알기 쉬운 그런 단어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정보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일부러 막 억지로 알려 할 필요 없이 또 다음에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알릴 것을 약속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민을 대할 때는 좀 진지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 뭐 아까 친절과 겸손하고도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할 때 좀 시큰둥한 태도는 좀 건물이죠. 그리고 말투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기분이 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뭐 당연한 거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은 반만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과 아니면 주민단체와 이렇게 협력할 때는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실제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자세들이 표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당자가 해야 할 것과 주민이 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느 정도 주민 공동체가 이루어지거나 주민 협력 단계에서 뭐 회의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해야 할 것과 주민이 해야 할 것이 좀 너무 섞여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담당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가능한 한 주민들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가 좀 나눠진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주민 협력 단기 초창기에는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많겠죠. 뭐 교사로서의 역할, 감독자로서의 역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어느 정도 주민 공동체라든지 주민 협력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올라가면은 주민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성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정해졌다면 서로 확인하고 또 이것이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주민단체 협력은 왜 어려운가? 왜 실패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주민을 소중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것은 두 번째, 주민을 대상화하는 것, 실적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민을 대상화하는 거죠. 앞에 1번을 했던 그런 주민을 소중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주 큰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주의 때문에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뭐 보건소나 행정의 이념과 목적 중심으로만 주민을 취급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이 열린 주민들과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대상화만 하면 지역 주민들도 다 그 피부로 느껴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원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해 뭐 여러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그 주민들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오전에는 빨간 조끼 입고 오후에는 노란 조끼 입고 저녁에는 뭐 녹색 조끼 입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을, 물론 인적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주민을 갖다가 너무 이 부서 간의 그런 이 칸막이 때문에 대상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협력이라든지 이제 동네협력에서의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FGI라든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공의 위계적인 소통 방식,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소통 방식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은, 소통 방식은 좋지 못하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동원하고 대상화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민간의 회의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런 협력단체라든지 공동체에서 조금 소통하려고 하고 하면은 보건소의 담당 뭐 주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행정 보건소 측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인식 차이도 있죠. 동네 협력,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만 그런 민간 협력과 동네 협력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연계를 하고 나면 그 협력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아까 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버리면 협력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에 따른 피로도도, 또 주민들도 굉장히 피로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민간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대면에서 협력해야 될 사항과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네 협력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했을 때 이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슈야 우리 건강에 대한 이슈가 아니겠나 생각하지만,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매개체가 굉장히 많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작은 것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이슈를 갖다가 건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마을을 위해서 어떤 작은 실천을, 이런 작은 성공의 느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없죠. 그것은 우리의 복지와 우리 건강에 모든 것은 같이 관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 문제도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주거와 도시계획, 교통, 대기오염, 도로 안전, 이웃과의 관계성, 또 건강 관련,
이런 부분, 방범활동,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슈를 갖다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건강에 대한 이슈는 아니지만, 서울의 그 독산사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민간 협력이라든지 동네 협력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마을 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마을 총회를 매번 하는가 봐요. 마을 총회를 하는데 그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주제를 보면 골목길 의료함 이대로 괜찮은가요? 우리 건강과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마을 총회에서 아주 거시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슈,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주제를 할 때도 아주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이슈는 조금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이슈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널려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방법 문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슈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슈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슈는 뭐냐?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슈 찾기를 작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또 지역 단체와 들어가서 만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대면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스와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우리 이슈 찾기에 좀 편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지,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갖다가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지역의 강점을 갖다가 말로 해보세요 하면 잘 안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 포스트잇에 익명으로 한번 적어보면 굉장히 잘 하시죠. 그리고 우리 동네 마을 지도 그리기, 커뮤니티 매핑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의 이슈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20년, 30년 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걸어보면서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건강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지도를 그려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슈 설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월드 카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이렇게 토론해 보는 것, 또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해보는 것, 이런 토론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전지에 적어가면서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to think something입니다. 함께 무언가 생각해 보기입니다. 자꾸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이라든지 우리 주무님이라든지 간호사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선으로 불편함을 이겨내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편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to think something 하는 그런 자세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협력의 그런 성과와 혁신 연구에서 보면은 이 민간 협력이라든지 동네 협력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담 공무원의 헌신과 역량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간사, 우리 뭐 활동가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하시죠. 업무의 연속성이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업무의 지속성 강화다. 6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1년 있다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약간 연결고리가 협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충분한 예산도 중요하겠죠.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역량, 또 자원의 수준, 민간의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민간 협력, 동네 협력을 위한 정리 및 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친절과 겸손부터 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주민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관계를 갖다가 좀 잘 이렇게 구축해 놓는다면 주민들이 아마 그 활동가님을 보면서 아마 소통을 갖다가 더 잘하고 그리고 또 모임도 잘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에 대해서 설계 과정부터 주민이 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주민 공동체나 주민 협력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성과가 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 정해진 거, 다 정해놓고 주민들 아니면 주민단체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주민 동원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부터 해야 되고 어떠한 이슈부터 설정해야 되는지를 설계 과정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그것이 주민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또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민 리더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3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잘 안 되지만 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사회가 좀 변화할 수 있고 그 지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보건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 영역에서 함께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세 사람만 그렇게 관계 형성이 잘 돼서 찾는다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 민간 협력은 동네 협력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과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뭐 6개월, 7개월 했다 해서 우리 협력이 잘 안 되고 동네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님이나 그리고 간호사님 그리고 담당 주무님들 이 부분에 주민들과 협력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고 하는 부분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교육받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또 비슷한 인근에 있는 여러 활동가들끼리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는 이런 학습 문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이 부분의 주민들과의 협력이 조금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에 이런 동네 협력을 어떻게 하고 또 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이 교과서가 되는 현장이 슈퍼바이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바쁜 일정에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건 아시지만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마을 속에서 우리의 해답을 좀 찾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연말 바쁘신데 잘 보내시고 내년에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의 긴 뒷다리처럼 활기찬 내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민간 협력 또 동료 협력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는 그런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